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또 부처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 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실장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개편합니다. 정책실장 장관급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 차관급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을 두며 각각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겸합니다.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 일자리 수석 신설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도시 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의 육성 지원을 담당할 사회적 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국토의 균형된 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 지금 제가 오늘 임명된 홍보수석이 바로 국민참여수석으로 이름이 개칭이 됩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신설되는 개념입니다. 그 이외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재원 배분을 기획 점검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 상황의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정 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 즉 특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안보 통합 관리로 외교안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 시간은요, 대선 언저리 뉴스라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중심으로 너무 방송을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의 심기도 좀 보살펴야 되고요.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 탄생에 대구시와 경북도 대응책 마련 골머리. 대구 지역에서 지금 문재인 득표율이 21.76, 경북은 21.73.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이 지역의 득표율이.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온 게 맞거든요. 네. 예산도 많이 따갔고. 예산 폭탄을 맞다시피 했죠. 근데 경제는 항상 안 좋아. 그게 좀 아이러니긴 해요. 이게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SOC 예산 같은 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예산들을 받아서 그렇죠. 꾸준히 돌리다 보니까 예. 당장 입에 단 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몸은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쪽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경북이든 대구든 간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깝깝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근데 이것도 피해의식이에요, 사실은. 민주정권이라는 건 오히려 아마 그쪽 지역에 투자나 이런 거를 하면서 최소한 다른 시도와 차별하지는 않을 건데 굳이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몸으로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인천까지 그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길 따라서. 사대강 그 낙동강 예. 그래서 저 그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인천까지 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의 품질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경남, 그리고 경남을 벗어나서 경북, 충북, 경기도 이렇게 도가 변할 때마다 자전거 도로의 품질이 달라요. 근데 제일 안 좋은 데가 경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였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경북에 있는 자전거 도로들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너무 아파요. 모든 곳이 다 아파요. 마음도 아니, 아프고. 그때 한동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모양만 자전거 도로고 풀라 예. 있고 뭐 예, 박치대 있고 예, 그런 길도 많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그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집행됐을 텐데 왜 경북만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을까? 뭔가 많은 상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저는 압니다.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맹목적으로 찍어주니까 정말로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조심스러워하잖아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부산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홀대론이라고는 정반대로 자기 출신 지역도 아니고 그동안에 홀대를 많이 받았던 곳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잘하나 못하나 찍어주니까 사실은 면피에 의해 급급했던 실제로 내실이 별로 없고 네. 그 숫자 정도만 뭐 우리가 지원 얼마를 했네 그래갖고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막 따가서 고시한다는 게 그 예산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SOC라니까요. 도로 새로 깔고 다리 좀 더 놓아진다고 생활의 질이 좋아집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보 정권 탄생으로 뭐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떻게 협조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건지 잘 상상이 안 되네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인드로 보면은 그 정권이 바뀐 만큼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작동한 발로라고 봐요. 민주정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민주정권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빚 없는 그 경상남도 만들었다고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장부상 줘야 될 돈을 안 줘서 목표가 달성된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적자 재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감추어진 장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뭐 경북이 됐든 경남이 됐든 이런데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라고 그들이 그 이름 붙인 네이밍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떻게 협조하겠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거든요. 지자체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이빠른 소리 아닌가.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약간 그 면피용 발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발목 잡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뭐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연말 되면 예산 따가시고. 그냥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요. 마치 그게 대단한 무슨 정치 보복으로 돌아올 건지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홍준표의 출국 소식인데요. 이번 주말쯤에 홍준표가 미국을 간답니다. 아니,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출국 금지시켜야 되는 대상인데. 그러게요. 네. 아직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게 놔둘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누리는 건데요. 대선 주자니까 뭐 함부로 못 건드리겠지 하고 또 뭐 검찰이 출국 금지라도 내리면은 거기서 정치 보복이라고 덮어씌우기 좋고. 그래서 마음 놓고 한번 이렇게 미리 운을 띄워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준표라는 사람 미국을 가나마나 우리가 무슨 관심이나 있다고. 주말쯤 출국해서 전국 구상하겠다. 아니 전국 구상을 왜 꼭 미국 가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홍준표는 좀 입장이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좀 못 볼 꼴을 당하면은 짠한 마음이 들듯이 이 앞으로 어떤 꼴을 당할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친박들이 이제 그 엎드려 있던 친박들이 그 득표율을 보고 득표 24%라는 그 숫자를 보고 이제 우리 편 아직 안 죽었구나 기세 등등 해가지고 제일 먼저 홍준표 제거를 목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국 구상이 아니라 생존 방법에 대한 구상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안철수가 자기가 사퇴한 노원병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설도 있어요. 설. 아우 설마 사람 소리 못 듣겠죠. 근데 더 깜짝 놀랄 만한 거는 그 노원병에 홍준표가 출마해라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홍 전 후보는 차기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을
했고요. 은퇴 선언에 가까운데요. 아니 그런데 아직 남은 세월이 창창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많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준표님 그냥 이쯤에서 그냥 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달 후쯤에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래서 네. 당대표가 없고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권을 뽑아서 대선 기간 동안만 홍준표가 당대표 노릇 비슷하게 같이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새누리당을 끌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 원모주 정우택 선생의 원내대표 요 체제로 끌어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후에는 이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전당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아직까지는 안 갈 거야. 당대표 선거에 안 나갈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가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언론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는 좀 이상한 나라이긴 한데 홍준표에 대한 평가가 이거래요. 다 망해가는 보수를 그나마 의미 있게 살려놨다는 평이 있다. 여기 한쪽이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언론에 많이 안 나와요. 홍준표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선 내에서의 행보라든지 기본적인 자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표를 못 얻은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대선 기간 중간에 보여줬던 그 막말 폐륜의 극을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대표는 또 대선 후보랑 다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고 당을 끌어가야 되는데 당의 이미지가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찬반 양론에 휩싸여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자꾸 이제 홍준표가 그런 마인드인 거죠.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처럼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연히 당권도 가져갈 것이라고 보는데 홍준표는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가 패배로 끝난 뒤에는 숨죽이고 있던 당의 다른 목소리들이 엄청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만 해도 이번에 그 바른정당에서 탈출한 그자들을 처음에 홍준표가 받아들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당에 있어갖고 그런 정도의 일을 하려면 당의 정상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위원회 같은 걸 열어갖고. 근데 홍준표가 일괄 복당시키려고 했는데 킵해둔 상태에서 정우택이 그러면 일단은 받을게. 그렇지만 대선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홍준표가 갖고 있는 범국민적인 신망이 있다거나 당내 기반이 있다거나 뭐 인덕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사실은 새누리당에 자기 스스로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거를 직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내 세력이 없죠. 자기의 어떤 친한 의원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최고위원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박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 자유한국당 캠프 자체가 친박 의원들로 꾸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홍준표를 두고 볼 이유가 없죠. 자기들한테 뭐 이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자기들과의 관계가 있었거나 친하게 교류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익이 공통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홍준표의 생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전국 구상이라고 하지만 가로 열고 생존 방법 구상 하러 가는 거겠죠. 예. 구상이라는 게 참. 내가 봤을 땐 딱 하나밖에 없죠. 그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미국 가서 했던 일이 골프 쳤던 거잖아요. 비싼 밥 먹고. 그러니 자유한국당 그 생태계 자체가 함께 생존할 수 없는 생태계잖아요. 어쩌면 이 대선을 끝으로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현실 정치에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회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호남 얘기 중에는 종합이 됐고, 어차피 자유하는 것다는 거야. 민주당, 개인들 섭씨의 자기는 마음대로 절대 안 놔두고 싸우면 천재다. 혹시 중국 그 민정수석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는 뭐 들었으면 한국인지 중국인지 서울대학교 교수 사건인데 사건 나온다. 드렸고요. 그 외에도 도시 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담당할 사회적 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국토의 균형된 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 지금 제가 오늘 임명된 홍보수석이 바로 국민참여수석으로 이름이 개칭이 됩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신설되는 개념입니다. 그 이외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 점검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상황의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정 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 즉 특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안보 통합 관리로 외교안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 시간은요, 대선 언저리 뉴스라고, 이거 지금 문재인 중심으로 너무 방송을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의 심기도 좀 보살펴야 되고요. 문재인을 찍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 탄생에 대구시와 경북도 대응책 마련 골머리. 대구 지역에서 지금 문재인 득표율이 21.76, 경북은 21.73.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이 지역의 득표율이.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온 게 맞거든요. 네. 예산도 많이 따갔고. 예산 폭탄을 맞다시피 했죠. 근데 경제는 항상 안 좋아. 그게 좀 아이러니긴 해요. 이게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SOC 예산 같은 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예산들을 받아서 그렇죠. 꾸준히 돌리다 보니까 예. 당장 입에 단 실장 장관급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 차관급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을 두며 각각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겸합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 일자리 수석 신설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또 부처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 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실장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개편합니다. 정책